내일부터 이틀간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우파에서 제7차 브릭스 정상회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릴까 하는데요. 많은 현안 가운데서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이 있죠. 브릭스 회원국이 중심이 된 신개발은행 NDB를 공식 출범시키기 위해서 의장 선출 등의 안건을 확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이어서 NDB 설립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어떤 패권이 재편되는 모습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7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주요 안건들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세계가 그리스 문제 때문에 네. 온통 이렇게 사실상 신문에서 보면 이제 뒤덮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는 세계 질서는 그래도 이렇게 일정이 진행되면서 조심스럽게 형성되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브릭스 정상회담 이런 것이 이제 우리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이게 브릭스 정상회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일부터 이틀간 이번에 브릭스 정상회담은 제7차인데요.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브릭스 정상회담은 2009년 미국의 금리위기 직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작년에 아마 이 브릭스 정상회담이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사실 이 회담에서 한국 경제 관련해서 중요한 이러한 일정들이 결정되는데요. 예. 그게 브릭스 자체적인 안건과 브릭스 밖의 안건들이 이렇게 논의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브릭스 자체 위에 대외적인 안건으로 보면 역시 그리스의 디폴트 문제, 이 문제가 이제 브릭스 차원에서는 비교적 자금 여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역시 선진국 문제이기 때문에 또 선진국의 대항적인 차원에서 브릭스까지 위상을 찾아가는 각도에서 이 브릭스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브릭스에 대해서 구제금융 들어보신 적 없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외형상으로 IMF 기준으로 보면 사실 선진국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선진국과 신흥국이 이렇게 대비적 차원에서 외환보유가 가장 많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냉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 문제를 풀어갈 때 상당히 어렵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신흥국 입장에서는 그리스의 디폴트 문제보다 더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고 굉장히 선제적 대책이 필요한 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브릭스 자체 위에 대외적인 안건으로서 아마 이번에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릭스 자체적인 안건이 있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NDB에서 예전에 브릭스 이렇게 개발은행이 이렇게 확대 개편한 신개발은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의장 선출이라든가는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국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DB 마무리하는 문제라든가 또 미니 IMF라 하는 CRA 이 문제를 본격으로 이제 가동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논의했다가 기금 조성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 앞두고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협력 파트너 설정 문제, 브릭스의 이렇게 이 네 가지 국가 같은 경우에 가지고는 이제 국제 질서에 선진국에 대응할 수 없다 해서 협력 파트너를 누구로 설정할 것이냐, 한국이 과연 거기 들어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개 국가가 전부 이렇게 한국보다는 경제 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국을 협력 파트너면 우리 입장에서는 김앤커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협력 파트너를 설정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율 확장 문제 관련해서 어떤 국가를 선택할 것이냐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이번에 브릭스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될 사항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AIIB에 이어서 NDB라 하는 신개발은행의 공식적인 출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진다. 국제금융 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이는 NDB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번 제7차 브릭스 정상회담이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그리스의 디폴트 문제 이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신개발은행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이번 회의가 벌써 7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브릭스 회원국들 글쎄 보면요. 처음에 출발할 때야 좀 비슷한 여건의 국가들이 어떤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여건들이 각 국가별로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예전 같을 수 없는 브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종종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NDB 얘기도 있고
있고 여느 회의보다도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 브릭스의 어떤 결속력 문제도 그렇고요. 네. 예전만 보던 것은 아마 예. 시청자분이라든가 국내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브릭스 펀드 이게 지금은 거의 안 들리실 겁니다. 네. 한때는 이게 마치 그 우리나라의 그 금융 상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식으로 모든 국내 금융사들이 브릭스와 관련된 상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그 국내 재테크 시장에서 브릭스 펀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것이 국제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브릭스 국가들이 중요한 그 이렇게 시점을 그 차지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네. 한마디로 그렇거든요. 전의를 불태운 회가 이번에 제7차 브릭스 정상회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전의를 불태울 만한 요인이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브릭스 국가들은 경제 위상이 날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내부적인 문제, 특히 경기적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증시적 측면,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사실 그 앞으로 놓여 있는 과제를 볼 때 대비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아주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브릭스 국가들은 인도를 그 제외하는 경제가 녹록지 않거든요. 오늘도 이제 국제유가가 아마 오늘 그 시장은 증시보다는 상품 시장에서 유가가 네. 떨어진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왜 떨어졌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뭐 브릭스 문제를 그 결부시켜서 오늘 인터넷 신문에서는 브릭스를 결부시켜서 하는데 브릭스와는 그리스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오늘 8% 가깝게 떨어진 데는 사실상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중국의 증시 거품 문제를 해서 세계 최대 그 에너지 수요인 중국 경제 2분기 성장률이 지금 6%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전망과 함께 사실상 그렇거나 이란의 핵 문제 타결이 원래는 시간이 2월 말 됐습니다는 사실 이거보다는 좀 세부적 절차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러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좀 조기 앞당기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유가를 많이 떨어져서 오늘 미국의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주식만 뺀다면 그리스의 여파로부터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는 문제를 이렇게 그리스의 여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인과관계에서 보면 잘못 짚어지는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 비중이 다우지수라든가 S&P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게 절부적으로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의 그 디폴트 문제는 미국 증시의 어제보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나온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실 국제유가 이런 문제는 브릭스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유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경제가 이렇게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태이고 중국은 2분기 성장률이 6% 떨어진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 증시가 어제 중국이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폭락한 문제에 따라서 금융시장 안정을 내놓은 정책은 사실 우리나라가 IMF 위기 당할 때 그때 대대적인 위기책보다 더 큰 겁니다. 근데도 대외적으로 그리스 여파라든가 이런 문제, 지금 우리 이계호 파트장께서 상해 종합지수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대대적인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물론 그리스의 문제는 있긴 하지만 어제 2% 정도의 소폭 상승에 그쳤거든요. 그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국 증시의 거품 문제, 붕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경제가 상당히 녹록지 않은 사이고, 그 다음에 증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앞두고 모든 이제 러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자금 이탈 문제 이런 문제에 대비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브릭스도 자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아주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손에 와닿는 그냥 논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손에 와닿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때는 브릭스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에 전의를 불태워서 그 어느 때보다도 7차 회의를 맡고 있습니다는 참여하는 국가들의 어떤 열의라든가 관심이라든가 결속력을 다지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논의될 안건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니면 해도 이 신개발은행 NDB 설립 확정을 이제 짓는 부분인데요. NDB 얘기할 때 인도가 3년 전에 제안했던 이 브릭스 개발은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3년 만에 더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설립안을 확정 짓는다. 그 속도에 주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AIB와 NDB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됐을까 하는 이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아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AIB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이게 이제 ADB와 대비되는 개념이고 아시아 개발은행,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그 이렇게 얘기하는 NDB는 월드뱅크 김용 총재가 이렇게 총재직을 갖고 계시는 이런 월드뱅크의 아주 맞대응한 측면에서 NDB거든요. 지금 대부분 다 인프라 관련된 분야입니다. 인프라 관련된 분야는 대부분 다 그 자체 사업 성격상 지효성을 갖고 있고 빨리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자금이 이렇게 인프라를 하려면 자금이 조성하기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회원 간의 입장차가 굉장히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네.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AIIB에서 NDB가 이렇게 빠르게 조성되는 것은 그만큼 브릭스 국가들의 어떤 공통적 인식을 토대로 하고 또 국제적으로 보면 경기 여부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사실상 국제 예상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브릭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내부적 문제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인프라의 낙후성. 네. 이것이 이제 굉장히 가장 지금 경제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 분야가 경제 발전의 장애열로 등장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이런 개혁 얘기 많이 하지만 대부분 다 이게 인프라 관련된 개혁과 구조조정 문제에서 경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아킬레스건을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만큼 브릭스 국가들이 인프라의 부분에 대한 어떤 공통적 인식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기구 자체가 출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AIIB에서 NDB도 인도가 2012년 제안한 이후로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는 NDB가 브릭스 개발은행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지금 회원국들을 더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제의 그 인프라라는 것은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렇게 항공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 자체적으로 할 때 브릭스 자체적으로 하면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것을 차제에 만들 때 경제력을 이용해서 전개 경제를 이용해서 다른 국가들도 포함시키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세약정도 되고 경제 효율성도 증대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빠르게 국제 분위기도 브릭스 이외의 국가들 중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협조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태에서 AIB도 빨리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 월드뱅크에 대비된 NDB도 빠르게 이렇게 조성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끝부분 말씀 중에 브릭스 개발은행이 신개발은행으로 명칭이 바뀌면서의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이 좀 들어갔는데요. 역시 브릭스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신흥국가에도 좀 문을 열어놓자. 그러면서 규모도 더 커진 그 배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이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대목이 이제 한국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브라질 월드컵이 앞서서 제6차 브릭스 정상회담이 사실 브라질에 열렸죠.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렇게 열렸을 때 보면 그동안은 이 NDB의 전신이 사실상 인도가 지금 제안할 때 같은 경우는 브릭스 개발은행이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사실 이것을 다른 회원국도 확대하자 하는 철에서 명칭 그러면 브릭스 개발은행을 가져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소위 뉴 디벨롭 뱅크 옛날에 월드뱅크는 개발은행이니까 뉴 디벨롭 뱅크에서 신개발은행을 확대한 이런 그 차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확정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정.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실상 그 의장 선출과 함께 협력 파트너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자, 브릭스 이외에 다른 국가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AIB에서 사실 지금 57개국으로 참여해서 많이 됐습니다는 NDB 입장에서도 이 협력 파트너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에 따라서 사실 그 AIB와 NDB의 공정적인 관계에서 효율성 증대 측면,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AIB에 이렇게 한국의 회원국이 들어갔는데 NDB의 협력 파트너로서 인정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인프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충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떤 AIB의 지분이라든가 의결권의 확대 이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권을 따내는 데는 좀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AIB의 지분이라든가 의결권 확대와 마찬가지로 NDB의 협력 파트너 설정돼서 사실상 여기서도 이렇게 사업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협력 파트너 설정 문제는 굉장히 이 제7차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목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제6차 회담에서는 브릭스까지 회원국 확대 그러면 7차에서는 실행해서
내년 1월 1일 날 NDB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데요. 의장 선출과 함께 협력 파트너 같이 가서 초기 참여국이 AIB의 57개국 마찬가지로 어떤 4개국 이에 플러스 알파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이제 확정이 돼야 사실 지분이라든가 의결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확정이 된 상태에서 내년 1월 1일 출범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AIB 이상으로 아마 국제적으로 관심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위기 측면할 때는 ADB에 대비해서 AIB고 월드뱅크에 대해서 NDB라 보면 국내에서는 AIB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습니다는 사실 NDB가 경우에 따라서는 AIB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 ADB보다는 아시아개발은행이든 월드뱅크가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 중심의 체제에서는 더 큰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국내 인식적에서는 중국 중심의 소위 CRA라든가 중국판 IMF라든가 네. 그다음에 ADB에 대한 중국판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여기에서는 브릭스 하지만 결국 중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중국판 세계은행 이렇게 볼 때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NDB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국내 인식도가 AIB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AIIB 출범을 했고 NDB 논의에 이어서 또 기존의 IMF에 대항하는 CRA죠. 긴급 외환보유기금. 이 부분에 대한 안건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얘기가 오를까요? 예. 이것은 이제 기금이 돼서 네. 가동하는 문제가 이번에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CRA 같은 경우는 이제 네. 1,000억이 조성돼서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앞두고 하면 이걸 본격 가동하는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사실 이것이 브릭스 국가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 돋보이는 측면입니다. 미리미리 대보는 측면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앞두고 있으면 지금 뭐냐 중국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도 지금 중국 증시가 아주 폭락하는 상태에서 역시 그 헤지 펀드를 비롯한 이런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된다. 저도 이제 어제 그 칼럼에서 사실 글로벌 전의 전쟁이 죄송합니다는 머니게임인데 한국 언론에서는 이 머니게임 하면 안 들리니까 전의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전의 전쟁. 예. 저도 뭐 시세 흐름에 따라갈 수 없으니까 우리 편집자랑 같이 해서 글로벌 전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희생양이 된 중국 증시 하는데요. 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중국 증시가 사실상 그 외국의 자본에서 놀이터가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6월 들어서 6월 10일 날 중개 상해 지수가 5,167에서 최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중국 증시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주로 외국 자본이 많이 이탈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사실상 그 문제를 짚어주는 전문가들이 없었습니다는 외국 자본이 그 주도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화끈하게 들어오고 나올 때 화끈하게 빠지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갔다가 빠졌다 하는 네. 이런 상태, 투기성이 강하고 특히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운영기간 보면 1년도 아닙니다. 이제는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 기간이 아주 이런 상태에서 오면 신흥국들이 이런 외국 자본의 주립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하는 이 좋은 측면입니다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는 교란이 되는 이런 측면에서 오면 역시 이 대목은 기금을 확보해서 비상금을 많이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은 이제 기금 조성 완료를 통해서 자, 미국의 금리 인상되면 달러 캐리 자금이 네거티비티로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브라질이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이런 우려가 되게 됩니다. 그걸 완충시키는 차원에서 CRA의 본격 가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운영 조건이 자금 이탈이 얼만큼 될 때 자동적으로 조기경보 체제에서 자객 조기에서 회원국들의 협력 없이 일정한 여건만 조성되면 바로 자금이 지원해드릴 수 있게끔 이런 조기경보, 얼리워닝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자금의 가동하는 문제가 이번에 논의될 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한국의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비해야지 국제금융 시장의 신뢰와 안정을 받는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이 브릭스 국가들이 경제 위상 증대와 함께 운영 방식도 상당히 선진화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국외에서 하지 못하면 국가 간의 이렇게 협조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모습은 굉장히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많이 올라간다 하는 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AIIB, NDB, CRA 이 언급이 될 때부터 국제 금융시장의 어떤 패권에 대해서 상당히 그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오갔는데요. 이 항상
계획, 말이 이제 현실화되기까지가 이제 얼마나 걸리나 문제인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CRA까지 조성이 완전 마무리되고 나면 말 그대로 국제금융시장 패권을 두고 본 경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번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진국에 그리스도 네. 선진국 중에 처음으로 디폴트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디폴트는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디폴트는 당하지 않았다는 계속해서 20일이 뭐 고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디폴트는 당했다. 번드링 페이먼트에서 갚지 못했으니까 이게 IMF에서는 체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는데요. 갚지 못하면 디폴트죠. 갚을지 말든 선언만 했을 뿐이지. 이런 상태에서 선진국 위주의 지금 그리스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와 이것보다 중요한 브릭스 국가들이 자기의 위상을 증대하는 문제와 똑같은 각도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네. 여러분, 선진국들은 말장난만 앞섭니다. 그리스 문제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오늘 따르고 내일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됐으면 무슨 규약이 됐으면 지켜야 되는데요. 말만 앞서고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 최경환 부총리께서 나토라고 해서 이렇게 노 액션 토크 언니 해가지고 나토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 4년 동안에 말뿐이다라는 거죠. 말뿐이다는 예. 얘기죠. 또 앞으로 뭐 어떻게 되면 갈지 어떻게 합니까? 뭐 누가 예상 시나리오가 많이들 여기서 한국경제TV에서 나름대로 예상 시나리오인데 그거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리스가 변제 능력이 없는데요. 질질 끌려가는데요. 배가 이렇게 풍랑에 격처해서 배가 가면 그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네. 다 대비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쪽으로 간다, 50%, 30%, 20%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체적으로 키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가 먼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파도는 많이 치는 상태거든요. 어디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근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지. 내가 마치 전문가인 양 시나리오고 50%, 30%, 20% 이게 무슨 어떻게 의미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이 문제와 신흥국들이 펴나가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 이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AIB, NDB, CRA 해서 자 IMF 대비해서 CRA, 월드뱅크 대비해서 NDB, 그 다음에 ADB에 대비해서 AIB 얼마큼 구체화됩니까? 구체화됩니까? 이게 액션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있습니다.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국내 경제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국회라든가 이런 거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재편되고 그것도 우리보다 경제 발전되게 낮은 국가들이 이렇게 규합을 해서 이렇게 빨리 돼서 지금 국제적으로 우뚝 서고 있는데요. 지금 매일 저렇게 무슨 문제, 인사 문제 뭐 해가지고 하면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한국이 자꾸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측면에서 그리스 문제보다는 제7차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주목하셔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뭐 AIIB가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기대보다도 더 성공적으로 사실 데뷔를 한 거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로서는 어떤 입장을 견제해야 될 것인가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예, 저도 뭐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질서 재편이 되는 문제죠. 미국 중심의 선진국 중심의 질서 재편에서 신흥국 중심으로 질서 재편이 되는 상태에서 거기에 중간자에 껴 있는 밸런서라 하는데요. 나쁜 의미에는 넛크래커의 이런 상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샌드위치 상황의 표현이다 하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샌드위치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굉장히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 한국 경제가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거의 중간자, 균형자보다는 사실 샌드위치라든가 너크래커 상황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책 단계 입장에선 중간자 게임 입장에서 새로운 질서 재편에서 자 기존의 파트너와는 얼마큼 이상을 가져가고 신종 파트너는 어떻게 이렇게 가져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 재표가 빠르게 된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역시 우리가 양쪽의 균형을 주되 행동은 빨리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앞서 말씀드린 같이 좀 말은 많고 지금 모든 면에서 말은 많고 저도 포함해서 말이 많고 행동이 없는 게 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말이 많은 데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용을 치러내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리스 문제 때문에 어디에 코스피 지수가 50% 떨어지면요. 얼만큼 경제적 비용을 많이 처리하는 겁니까? 이 경제적 비용을 이렇게 많이 처리했는데도 아무런 해결이 없는 상태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측면인데요. 그러나 말없이 행동을 통해서 하면
자국의 경제라든가 정치적 측면에서 녹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제의상은 굉장히 세확정을 되는 문제. 이 문제는 한국의 지금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정책 당국자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통수권자를 포함해서 어떤 점을 한국 경제가 보여주는 대목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리스 문제를 풀어갈 때 선진국가,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이게 풀어가는 문제에서 행동을 보여주는 문제가 어떤 점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굳이 답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시청자분께서 네. 답을 구하실 수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7차 브릭스 정상회의 앞두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국제금융질서 그 판도를 읽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좀 참고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